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에 거의 인생을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오늘 거의 또 2% 가까이, 1.5% 가까이 이렇게 삼성전자도 최저가,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투심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저께 사실 나스닥도 지금 한 4일 연속인가요? 지금 계속 뭐 완전히 뭐 폭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1%씩 꾸준하게 빼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가 사실 제일 힘든 장세죠. 우리나라도 역시 계속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차 전지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악은 아닌 상태지만 지금 폐배터리만 혼자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한번 좀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오늘 성일하이텍이 지금 거의 뭐 상장하고 나서 연일 지금 쉼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또 5% 이상 올랐고요. 이렇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때문에 리튬 이 철강이랑 리튬이라는 큰 두 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철강이 아무래도 기존의 매출액이 훨씬 더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리튬은 좀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홈베르토 그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지금 포항의 그 수해 때문에 지금 폭우 어저께 태풍 지나간 것 때문에 불이 났었죠 아침에. 그래서 참 이게 투자라는 게 물론 이런 수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진짜 투자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다. 갑자기 불이 나서 오늘 뭐 거의 그래도 한 4%까지 빠졌다가 한 2, 3% 정도로 그래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참 투자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다라는 생각 들고 엔솔 같은 경우는 와 이제 엔솔이 지금 49만 원까지 왔습니다. 사실 엔솔이 저 역시도 그렇고 약간 좀 고평가 아닌가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고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예전에 한번 어, 그런 일부 지분 매각 이슈들 빼고 이제 오버행 이슈 빼고 지나가 나서 계속 호재들을 터트리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IRA 법안에도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680 배터리도 그렇고 엔솔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고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애들은 지금 동박 쪽은 거의 최악의 얘기들을 겪고 있는데 여기 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도 잘 굉장히 버티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최상위가로 가고 에코프로가 오늘 또 대단했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이 성일하이텍 이런 페베터리즘 다 지금 잘 나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은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지만 약간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뭐 나노신 소재도 거의 최고가로 많이 왔습니다. SKC도 거의 동박 쪽은 최악이고요. 첨보도 뭐 조금 올라왔긴 했지만 아직 밑단에 있는 거고요. 금양은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참고로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고 있다고 사모펀드 어떤 특정 사모펀드에서 이 금양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분명히 이렇게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쩐 특정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어서 이게 금양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쪽 양산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엄청난 어, 뭐 양극재 회사로 발돋할 정도의 시총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 좀 뭐 호재 뉴스들과 좀 전반적으로 버무려서 말씀드리고 또 그 주담이라고 하죠. 그 주식 담당자 그 IR 팀 쪽하고 통화한 내용을 양극재 쪽에 대한 내용을 좀 업데이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실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LNF 에코프로 BM을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근데 뭐 잠깐 조금 떨어질 줄 알았었죠. 한 1% 정도 떨어질 줄 알고 그때 매수를 했어요. 일부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근데 2%막 3%까지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환율 문제가 거의 지금 거의 1,400원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게 IMF 때보다 더 막 그때 이후로 13년만 지금 14년 만에 최고가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미국 혼자만 잘 나가고 그
나머지를 이 유럽이나 신흥국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 미국 혼자만 잘 나가고 나머지들은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쪽은 완전히 망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면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에너지 위기가 지금 유럽을 겪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 전기값이 지금 뭐 한 몇십 배 지금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소재 쪽에서도 그 양극화를 굉장히 크게 불러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랑 완전히 싸우고 있는데 큰 대가를 치르고 있죠. 완전히 강대강, 우리 지금 러시아 너네 그 석유값 상한선 정할래라고 했더니 바로 지금 그 가스관을 잠가 버렸죠. 이렇게 지금 서로 완전 자존심 경쟁을 넘어서 지금 생존 경쟁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가스 같은 것들을 또 유럽에 팔고, 무기 같은 것을 또 러시아에 팔고, 물론 표면적으로나 진심으로나 뭐 전쟁을 싫어하겠지만, 러시아를 싫어하겠지만, 중국을 싫어하겠지만, 그 이유를 떠나서 지금 미국 혼자만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시장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금리를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자기네들 제조업도 잘 나가지, 뭐 원자재도 잘 팔리지, 이런 완전히 뭐 무기도 잘 팔리지, 여러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그 다른 나라들과의 큰 격차를 오히려 지금 벌리고 있는, 뭐 중국을 또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동맹국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이 매크로의 이 흐름을 또 보자고 하니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 환율에 거의 지금 1,400원에 거치고 있는데, 제가 환율을 또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환율과 2차전지는 좀 관련이 좀 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희 표면적으로는 이 수출 중심 의존도가 높은 2차전지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환율이 당연히 좋긴 좋습니다. 그래도 매출의 볼륨을 늘려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2차전지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이제 그 달러가 지금 높으면 1,400원에 사면은 뭐 1,300원 떨어질 걸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을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요즘에 1, 2%씩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차전지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섹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차전지가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차전지 안에서 잘 나가는 것들은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식 담당자 주담이랑 또 통화를 했지만, 지금 불과 LNF에서 7조 공시가 나왔었고, 지금 그 이후에 3년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서 한 8, 9조, 9조, 10조짜리 계약을 했는데, 지금 환율로 하고 지금 원자재로 하게 되면은 뭐 LNF도 뭐 10조 이상씩, 11조 이상 이렇게 나오는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 양극재에서 모는 2년, 3년 계약은 어느 정도 톤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3년짜리 계약은 그냥 다 한 10조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원자재가 높은 가격, 환율이 높은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10조가 이게 굉장히 쉬운 이런 매출 규모로 된 것을 보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배터리를 초반에 좀 투자한 지를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10조가 이렇게 말에 쉽게 오르내릴 정도의 가격이 된 게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배터리가 굉장히 높았고, 이제 나머지 그 이런 분리막이나, 지금 동방은 연전 신저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일단 이 폐배터리는 이제 약간 리튬의 중요, 사실 제가 한번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니켈은 그래도 많이 널려 있고 괜찮다. 그런데 리튬이 굉장히 많이 필요도 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LFP하고 저희 NCM 그 삼성계 둘 다 쓰는 그런 원소기 때문에 거의 20%씩 가까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리튬 때문에 물론 LFP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상대적으로 NCM 계열을 삼성계에 쓰고 있는 부분은 좀 가격적인
격차는 줄어들긴 하지만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조금 오르는 것은 기술이나 그런 이런 신규 공장 같은 거나 이런 자원을 캐는 것으로 커버가 되겠지만 빨리 가격이 좀 안정화돼야 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수요도 분명히 엮여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이 끝나게 되면 실제 수요로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리튬 수요와 엮여서 이것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폐배터리주들이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런 모든 기존의 양극재의 그런 수요까지도 이 폐배터리까지로 다 옮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엔 좀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더 빠졌다는 그 기준은 제가 이 오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이 영향을 클 때는 좀 맞추기 쉽지 않지만 까딱하면 한 20에서 25%씩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겪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온 것 같다 하락이. 그래서 또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 사실 큰 악재라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은 악재라는 것들이 있지 않고 펀더멘탈은 완전히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매크로가 움직이는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그냥 그거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터털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했는데 오늘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 그 이면에는 환율이 약세적인 저점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폐배터리 쪽으로 또 수급이 다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런 기존의 저를 비롯 저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이런 기존의 양극재뿐만 전통적인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하고 이제 LNF는 차치하고 동박 분리막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사실 하반기에 말씀드렸지만 유럽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반도체 공급, 러시아, 우크라이나 니켈 공급 뭐 거기에다가 이 부분은 좀 완화됐지만 이 부분은 완화 안 됐지만 이 전력 요금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네들이 에너지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스로 안 되는 것을 다 전기로 하고 막 이렇게 전기에 대한 수요도 높고 당장 지금 겨울 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뭐 석탄 뗀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원자력을 다시 돌린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원자재 이게 좀 약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의 비중이 큰 소재, 예를 들면 양극재, 뭐 음극재, 흑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있겠고 전액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런 소재 비중보다는 이런 기술이라는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큰다든가 이런 이게 여기는 동박에는 뭐 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분리막에는 거의 뭐 엄청 싼 소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코팅 기술이 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원자재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고정비 비중이 큰데 전력 요금이 상승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크리티컬하지만 뭐 알루미늄 같은 데는 완전히 전기 만드는데 전기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동박 분리막의 주가에 나날이 지금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력 요금 상승이라는 또 큰 변수를 만나서 굉장히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역사적인 저점까지 왔습니다. 역사적인 저점은 아니지만 1년 최저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반면에 폐배터리는 이렇게 좋은 상황인 것을 보니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도 뭐 폐배터리 비중이 뭐 엄청 크진 않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많이 갖고 있지만 뭐 10%씩 가까이 올려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했지만 다른 것에 이렇게 기존 양극재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먹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런 배터리라도 어떤 힘이라도 모멘텀이라도 있다는 것은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 편히 아직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 좀 초반에 안 좋았지만 2% 가까이 3% 가까이 많이 빠졌었지만 그나마 양전해서 끝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유가 갖다 붙이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뉴스가 좀 있었겠죠.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다시 기존대로 추진한다. 기존에 원래 1.7조였던 건데 아마 2.5조인가 이렇게까지 뭐 올랐었는데 결국 얘네들은 그 신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약간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이런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한 미국의 보조금이나 이런 업체들한테 좀 더 비싼 가격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전 아닌 작전을 썼다고 봅니다. 물론 이 투자금에 대한 의사결정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IRA 법안도 이게 큰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런 업체들도 더 강력하게 요구했을 거고, 미국 의회에도 그 애리조나 주지사도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기존대로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공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공시 나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좀 한 세 달 전인가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이 노이즈도 아니었었는데 굉장히 큰 노이즈가 돼서 한 뭐 10%씩 가까이 다 빠졌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엔솔에서 르노 합작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얘네들이 그 르노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유럽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유럽에도 그렇고 IRA 법안도 그렇고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전기차 침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많이 어 이렇게 푸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좀 더 빨리 올라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요거까지만 좀 얘기를 먼저 하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원래 25년도 목표가 25%였었는데 이제 올해 지금 벌써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22%였는데 1월에서 7월까지 6월까지 그리고 7월에는 24.5%로 뭐 거의 다 지금 목표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침투 예상보다 항상 이미 지금 전기차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빨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갭이 이렇게 더 추가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많이 드렸지만 이런 공장 진행 속도도 다 뭐 현기차에서 6개월 땡기고 안 하던 거 다시 하고 르노도 안 하던 뭐 혼다도 계속 미루던 거를 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면 좀 뭔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이런 수요 부분만 조금 더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력 갑자기 툭튀 전력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사실 또 이게 해결이 되면 전력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빨리 더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눌려왔던 이런 요인으로 몰려왔던 이런 부분 섹터 소재는 조금 더 반등할 여지가 크겠죠.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셨다가 뭐 언제 빨리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되는 것은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단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제 굉장히 주가가 안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실적까지도 얘네는 안 따라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실적이 양전해야 되는데 또 마이너스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또 너무 길어졌는데 이런 좀 다른 가지 뉴스들과 함께 그 주식 그 담당자하고 얘기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